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중국인들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을 전면 금지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뒤늦게 말이죠, 이재명이 외교부는 총력을 다하라 라고 하는 뒷북을 쳤습니다. 어젯밤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간밤에 무슨 이재명이가 외교부에 총력을 기울여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가 우리 학생이 죽은 게 언제고, 그리고 또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되고 고문당하는 일이 언제인데 이제 와가지고서 무슨 외교부는 총력을 기울이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세상에나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제야 뒤늦게 말이죠, 지금 오히려 방송에서는 우리 기자들이 잠입을 해가지고 상황을 찍어가지고 지금 방송을 했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그래도 기자들이 AI보다는 낫다라는 말이 댓글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게 기자가 아니겠나. 이 기자가 말이죠, 잠입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그 범죄 조직이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거의 범죄 조직이고, 거기에다 한국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국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쉽게 말하면 범죄 조직의 끈앞을 하수인으로 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대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을 8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준다고 취업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내요. 인터넷 광고죠.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다. 그럴듯합니다. 그래가지고 800 내지 1,500만 원을 갖다가 보장하겠다, 숙식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취업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걔들을 뭘 시키느냐? 자, 주식 리딩방이라는 거 있죠. 주식 리딩방도 거의 다 중국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리딩방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또 지금 벌게 해주겠다든지, 내지는 그 리딩방에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돈을 투자하다가 그러면 돌려줍니다. 수익을 내가지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큰 돈을 딱 받고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것도 중국인들이 하는 건데, 그런 조직이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또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고요. 문자 피싱도 마찬가지고요. 갖가지 방법으로의 그 범죄 조직, 돈 뜯어가는, 돈 사기치는 그 조직, 그 조직에서 한국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범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들이 뭘 잘못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말이죠, 그 국회의원에 의해서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풀려났다는 그 2명이 있는데, 걔들이 160일 동안 감금됐다가 풀려난 애들이고, 걔들의 말에 따르면 자기들 말고도 옆방에 한국인들이 3명이 더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2명 말고 옆방에 있는 3명은 안 구합니까? 그냥 그 2명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22살에 지금 예천에 있던 대학생이, 프놈펜이죠, 관광 간다고 갔습니다. 그 관광이 뭐냐면 박물관 체험을 한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박물관 체험인지 사실은 좀 의심스럽고, 그 학생도 이렇게 이 범죄 조직에 그야말로 돈벌이 갔다가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관광을 갔든 아니면 취업 사기를 당했든 간에 조선족 말투를 쓰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 조선인들, 조선족들, 이런 놈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일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남의 말하듯이 이재명이 말이죠, 총력을 다하라, 총력을 다하라, 외교부가 총력을 다하라. 외교부가 총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빨리 TF를 만들어야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죠. TF를 만들어가지고 국정원, 경찰, 검찰, 그리고 외교부 전부 다 합쳐가지고 모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상황을 갖다가 점검하고, 지금까지 납치된 사람은 몇 명이고 어떻게 납치가 됐고 지금 구한 사람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전부 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 요원을 갖다가 외교관을 급파를 하든 아니면 수사관을 급파를 하든 급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망타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언론은 말이죠, 이에 대해서 크게 다루질 않아요. 정말 난리 났습니다. 한국 외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고 하는 국가의 가장 큰 의무가 지금 완전히 방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외교부도 외교부대로 손을 놓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손을 놓고 있고, 경찰에다 전화하면 말이죠, 그 위치나 대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는 말이죠, 태국의 현지 경찰 얘기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고, 아니 태국 현지 경찰이 지금, 아니 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죠. 캄보디아 지금 경찰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서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인데, 아니 하지 않는 애들인데, 거기다가 뭐 물어봐라, 거기다가 위치를 뭐 알려줘야 된다. 뭘 위치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리고 더 한심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그 납치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납치 당한 사람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갇혀 있다가 그야말로 간신히 신고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160일 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애들은 몇 번에 걸쳐서 자기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풀려난 것이고, 그렇게 된 건데 정말로 한심합니다. 중국인들에 의해서 중국인들하고 조선족들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선족들이 언제부터 우리 동포였습니까? 우리나라와 조선족들이 도움이 됩니까? 도대체가 우리나라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왜 조선족들한테, 왜 그렇게 중국인들한테 벌벌 기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한 현지 경찰이 검찰을 통해 가지고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지 검찰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중국인입니다. 어제 나온 캄보디아 국영 AK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깜포 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30대 내지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포주 복고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22살 학생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죽인 놈들 말하는 겁니다. 깜포지검 대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2시께 검은색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차에 함께 있던 A씨 등 중국인 용의자 2명은 곧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이 발견할 당시 B씨는 온몸에 많은 멍자국과 상처와 같은 심각한 고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도 사망 확인서에 B씨가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썼습니다. 그 22살 경북 예천 출신 학생 말하는 겁니다. 이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 강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입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복고산 인근 빌라를 급습했고 30대 중국인 공범을 추가로 검거해서 세 놈을 구속했습니다. B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겁니다. 이 B씨 가족은 말이죠, 중국 동포, 즉 조선족, 무슨 동포입니까 이놈들이, 말투를 쓰는 협박범에게서 B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면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받자 한국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는데 결국은 뭐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국은 이 캄보디아 내무부는 말이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B씨 유가족이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당국은 어떠한 항의나 정보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이 B씨가 그 부모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도대체가 지금 우리 경찰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현지 경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대사관에서 연락을 해서 뭐 조치를 취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캄보디아 내무부는 오히려 그 대사관 또 현지 경찰 그거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아마 우리 이제 경찰에 전화를 했겠죠. 이 B씨의 부모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5천만 원 내놔라. 그랬으면 우리 쪽에서 현지 경찰하고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근데 저쪽에서는 내무부에서는, 캄보디아 내무부에서는 우리가 연락받은 거 없다, 접수받은 거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정말로 이재명이 어제 뒤늦게 무슨 외교부한테 지시를 내렸대요. 캄보디아 한국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 외교부는 어쩌고. 기가 막힙니다. 지금 중국인 3명이 어쨌든 그 대학생 죽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잡힌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가 아니고 구출된 사람 2명 나왔죠 지금. 근데 그 옆방에도 3명이 한국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고문당하고 이렇게 살인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취업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취업 사기도 그냥 취업 사기가 아니고 그 리딩방, 언론에서 말이죠, 그 방송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자유 취재를 해가지고서 지금 방송을 했습니다. 참 그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리딩방이라는 것도 이 중국인 놈들이 하는 거라고.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다 한국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인 놈들이 대가리고 여기다 한국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조선족. 왜?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6일, 160일 동안 갇혀가지고 뭘 했느냐, 걔들이. 결국은 꼬시는 거 했다는 거야. 전화하는 거, 또 리딩방 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을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한국인을 잡아먹게 만드는 거야. 누가?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사라지고 있고, 중국인들에 의해서 한국 돈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가 언제부터 이 보이스피싱이 언제부터 문제가 된 건데, 문자 피싱이 언제부터 문제가 된 건데, 여기 한국에 있는 전달책이나 잡고 수거책이나 잡고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2년 3년 때리고 대가리는 잡지도 못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왜 시진핑한테 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지 못합니까?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서 하기가 뭐하면 이놈들이 캄보디아로 가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범죄 조직망을 갖다가 구축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있겠죠. 중국에는 동쪽에 많다는 거야. 산둥성 지역에. 그쪽에다가 범죄 조직망을 갖다가 구축하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캄보디아는 인민공화국이거든요. 인구 한 1750만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가지고서는 하나의 범죄 조직망을 구축하고서 거기서 우리 한국인을 상대로 갖다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우리 한국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바로 얘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살해하고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하고 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거야. 중국인들에 의해서 조선족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사라지고 있고 고문당하고 죽고 있고 돈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